이영표 기자님은 지난번에 그 KBS 사장 선임에서 한 표를 얻으셨습니다. 한 표를 얻고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두 번 불출하시는데 그 다음에 활동이 없으시잖아요, 거의. 아 요즘 뭐 백수가 과로수 한다고. 뭐 오라는 데가 많아서 사실 조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죠. 어쨌든 기자수첩이라는 책을 내셨고요, 이영표 기자님. 제가 또 그 책을 샀습니다. 근데 왜 이렇게 책값이 비싸다는 소리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? 아 요즘 저 월급이 안 들어오는 바람에. 그러니까 여기 팬들 뭐 다 아시겠지만 이영표 기자님은 대한민국 언론 자유의 투사지 않습니까? 근데 이 기자수첩은 투사가 되기 전에 얘기도 되게 많이 나와요. 그래서 예를 들면 뭐가 나오냐면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를 한 거 혹시 아십니까? 그게 좀 된 얘기인데 미군 철수하자마자 바로 탈레반이 다시 이제 정권을 잡았잖아요. 저는 이걸 보고 그냥 미군이 지쳤다, 나가 떨어진 줄 알았는데 이 책을 보니까 오늘 깜짝 놀랐어. 근데 이런 얘기는 정 이영표 기자님한테 처음 듣는데 그 얘기 미군 철수의 그 이면 좀 얘기해 주세요. 사실 우리 그 미군은 우리 미국을 뭐 저기 유튜브에서 천조국이라고 하잖아요. 미군의 전력이나 전략을 좀 규모가 작은 나라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. 왜냐하면 미 해군이 우리 뭐 7함대 뭐 저기 아시아 태평양 7함대가 와 있잖아요. 항공모함만 12척입니다. 항공모함 한 척은 구축함이나 순양함, 잠수함 2척까지 해서 웬만한 우리나라 국방력만큼 다니는 거예요. 그런 항공모함 12척이 있는데 지금 뭐 구소련, 러시아, 뭐 중국도 지금 저 항공모함 2척 있습니다. 있는데 이 미군의 저기 캐리어 그러니까 마더십이라고 하는 그 항공모함은 핵 발전소가 있잖아요 안에. 그래서 한번 뜨면 몇 년씩 그냥 연료를 공급받지 않고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중국 뭐 요즘 뭐 항공모함 만들었다고 2척이라고 하는데 디젤입니다. 디젤. 기름이 떨어지면 또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. 그 작전 반경이 이거는 차원을 달리하죠. 바다에 기름 떨어져 표류할 수도 있겠네요. 그럼요. 그래서 미군이 들어가고 철수했다는 것은 엄청난 전략적인 그 작전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아프간에서 미군이 소리 소문도 없이 예고도 하지 않고 빠졌지 않습니까? 탈레반이 뻔히 이제 그 원래 탈레반이라는 세력이 그 제가 그 아프가니스탄 20년 전에 가 보니까 남쪽이 파슈툰족이라고요. 남쪽에 이 평야 지역이 있습니다. 칸다하르 쪽에. 영화도 칸다하르라는 영화 있잖아요. 거기 칸다하르 지역에 평원 지역의 파슈툰족들이 탈레반입니다. 아주 그 오소독스한 원리주의자들. 북쪽은 산악 지역이에요. 그 타지크족입니다. 종족이 달라요, 사실은. 그래서 소련이 침공했을 때는 밑에 파슈툰족이 저항을 했고 또 미군이 9.11 테러 나고 또 작전하러 들어갔을 때는 또 북부 동맹을 또 소위 말 연합군으로 해서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강대국들의 완전히 열강들의 그 접전지입니다, 사실은. 근데 거기를 미군이 갑자기 철수를 했다.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거죠. 이유가 있어요. 그래서 앞으로 탈레반이 사실은 이 아프가니스탄이 이렇게 보면 지도가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. 오른편에. 한 2시 방향에. 거기가 중국 국경하고 맞닿아 있어요. 그렇죠. 그래서 탈레반 강경론자들이 앞으로 신장 위구르 지역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. 그런 포인트가 있었죠. 그때. 그러니까 탈레반이 신장 위구르를 이제 뭐 거기가 이슬람이잖아요. 거기는. 그래서 거기를 지키겠다고 그 무슬림을 구하겠다고 중국이랑 맞짱을 뜰 수가 있다는 거죠. 그게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제국이지 않습니까? 제국은 냉혹합니다, 여러분. 국제 정치는 정의보다는 주먹. 맞습니다. 주먹이 법입니다. 국제 정치에서는. 그렇기 때문에 뭐 국제 정치를 마치 국내 정치처럼 아주 정의의 잣대로 이 상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는데요. 더러운 평화. 꿈 깨셔야 됩니다. 뭐 이기는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고?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지. 그런 놈이 있구나. 알겠습니다. 어쨌든 지금 이걸 보고 제가 뭘 느꼈냐면 확실히 이렇게 사람이 글로벌한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.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거의 태반인데 이렇게 국제적인 감각이 있다. 국제적인 안목을 가지려면 사실 KBS 같은 공영방송이 국제뉴스라든지 이런 걸 다양하게 정보를 우리 국내 시청자들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왜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지금 가자 지구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. 한국 특파원들 어디 가 있는 거예요, 전부? 아니 나 지금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가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외신만 갖다 쓰고 안 되는 거죠. 중공 기자가 한 명도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? 제가 아프가니스탄 20년 전에 갔을 때 사실 거기 아프가니스탄은요 우리처럼 이런 뭐
포장도로나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. 이 일반 길에 네, 밟으면 네, 네. 먼지가 이만큼 쌓여 있어요.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이 흙이 녹아가지고. 그런데 제일 좋은 이동수단이 뭐냐면은 당나귀입니다. 당나귀. 제가 당나귀 타고 다녔어요. 거기서 그 최전선에서 찍은 그림을 APTN 위성 송출하는 곳으로 이제 납품을 해야 그게 한국으로 그림이 가거든요. 그럼 최전선에 있는 다른 기자가 현장에서 마이크를 잡을 때 밑그림, 그럼 그림 찍은 걸 제가 이제 들고 APTN 그 위성 송출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. 네. 어떻게 가느냐? 당나귀 타고. 오늘 종군 기자는 그러면 좀 살이 많이 찐 사람은 못 보내겠네요. 제가 한 달 반 동안 체중이 12kg 빠졌습니다. 예. 당나귀 때문에 뺀 거예요?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피골이 상접해서 돌아왔습니다. 어쨌든 제가 미국 살 때 그때 이제 보면은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가 항상 처음에 나와. 그렇죠. 그 막 메인이야 거의.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이 지금 안 나와. 안 나와. 안 나와. 이게 좀 이런 게 좀 지금 아쉬운 사실 점. 저 공영 방송이나 지상파 방송사들이 지금 하는 짓을 보면 네. 오로지 국내 정치에 국민들이 매몰되게 만들잖아요. 그러니까. 또 정확한 팩트도 전달을 안 해요. 안 해. 한 번씩 살짝 악마의 편집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고 말이죠. 그래서 지금 특정 정치들에게 스피커, 확성기라는 비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다른 나라 기자들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되고 이게 실제로 국제 문제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렇죠. 지금 또 이스라엘 또 이 하마스 근데 그렇죠. 우리나라 기자들은 뭐 할 것 같아 그 시간에 미국에다 편지를 보내. 우리 대통령이 바이든 욕했대요. 이러고. 진짜 미칠 것 같아. 그러니까 조민의 그 쓸데없는 유튜브 그런 거 기사로 내지 말고. 그러니까. 그 우크라이나 하마스 이런 걸 좀 하면 좋겠는데. 기자는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. 맞습니다. 기자가 뭐 대단한 뭐 논리나 우리 교수님처럼 맞습니다. 박사학위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. 근데 그 기자는 얘기를 하셨잖아 현장에. 그때. 그 종군 기자로 가면은 한국 남자 기자들이 제일 잘한대요. 아, 장점 있죠. 왜냐면 우리 적방의 의무를 했기 때문에. 우리가 맞아. 경제를 다 갔다 왔기 때문에 어. 그 당시 제가 갔을 때도 한 40여 명이 피격당해서 숨졌어요. 외국 그 외신 기자들이. 이유가 뭐냐? 빨리 가서 좋은 그림 찍으려고 탱크 위에 타고 가다가 트럭 위에 타고 가다가 저쪽에서 스나이퍼들이 쏘면 다 죽는 죽는 거죠. 거지. 그래서 저희들은 탱크 뒤를 따라가죠. 트럭 밑에 숨어가고. 어. 군대에서 이 훈련을 해봤잖아요. 어. 항상 은폐 기동을 해야 된다. 이게 생활화돼 있으니까. 근데 지금 왜 지금 현재 공중파나 일체 그 전쟁에 종군 기자 자체를 왜 안 보내는 거야? 그게 지금 사실 그 KBS도 마찬가지고 MBC 뭐 할 것 없이 이 보도본부 지휘부가 지휘부가 이거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. 보도본부장이 야 빨리 중동 특파원 가자지구 가라, 가자지구가 좀 멀지 않습니다. 저는 이스라엘에 한 2번 정도 군 취재를 간 적이 있어요. 한 10여 년 전부터. 네. 거기 가서 뭐 메르카바 전차도 찍고 그 훈련하는 또 여성 군대 칼칼 네, 군대라고 있습니다. 그 외신 사진 잘 보시면은 까만색 구두 그 군화를 신은 이스라엘 군은 전투 병과가 아닙니다. 약간 붉은색 그 군화를 신은 그 군인들이 전투 병과예요. 근데 여성들만 편제가 되어 있는 카르칼 군대라고 있어요. 그럼 여성들이 빨간 군화를 신고 있어요. 그 총도 보면은 여성들이 쓰기 좋게 딱 몸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. 여성용 총이 나오는구나. 여성 총이 따로 있어요. 예. 그래서 그 가자 지구가 그 성경이 나오는 그 블레셋 사람들 살던 그 지역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사실 그 이스라엘 들어가시면은 텔라비로 들어가서 벤구리온 공항에 내리잖아요. 거기서 차 타고 한 1시간도 안 걸려요. 가자 지구 그 접경 지역이. 그러면 가깝겠죠. 예, 그러니까 왜 한국 기사들 안 가냐고. 뭐 가자 지구 안에 들어가라는 말도 안 합니다. 위험하니까. 그 이름도 가자인데 말이야. 왜 안 가? 가자지구에 왜 안 가, 그치? 그러니까. 아니 저 지도 보시면 가까워요 아주. 차만 타면 금방 가요. 왜 안 가냐고 한국 기자들은. 한국 기자들은 왜 전부 여의도에 앉아서 기자실에 앉아서 보도 자료만 뺏기고 있냐고. 그러니까. 제발 현장 좀 가라고. 우리나라가 옛날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됐잖아요. 네. 그러면 더 이런 곳곳에 오히려 BBC 같이 들어가서 외국의 CNN처럼 우리가 막 그렇죠. 송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. 옛날에 어렵고 힘들 때는 오히려 종군 갔어요. 기자로 사실 따라가다가 더 이제 돈 좀 믿고 살만한데 왜 그런 짓을 안 하고 남의 거 베껴가지고 무슨 그러니까 저게 AP라든지 로이터 이 통신 기자들이 쓰는 걸 예. 어떻게 보면 그 기자들의 일종의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. 그걸 한국 언론이 그대로 받았어요. 그러니까, CNN 그러니까. 같은 것도 그대로 받았고. 그럼 뭐 그건 기자가 아니죠. 필경사지, 필경사. 예? 그래서 저는 우리 저기 뭐 다른 언론사는 몰라도 KBS는 지금 중동 특파원이 여성 기자입니다. 네. 뭐 여기 한국에서 젊은 주니어 기자들 좀 보내면 좋겠어요. 근데 왜 요즘 저렇게 소극적인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요. 위험한 줄 압니다. 저도 20년 전에 위험한 데 갔었거든요. 아니 대통령은
그 뒤에 사적인 말한 것까지 다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받아 적고 뭐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이런 그건 소리 사실 하면서 옐로우 페이퍼가 하는 그러니까, 보도 행태 아닙니까? 그러니까. 심지어 천공이 뭔 말했는지 그것만 뒤지지 그러니까, 말이야. 그러니까.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언론이 심각합니다. 제발 좀 저런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가자지구 전쟁을 좀 보도해 주시라고. 그러니까요. 그 생생한 제가 얼마 전에 그 BBC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보니까 한 20분짜리를 BBC 기자가 직접 그 참호석에 들어가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 참호를 따라다니면서 헬멧 쓰고 하는데 위에 총알이 날아가고 우리 일반인들은 그걸 직접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? 기자들이 현장에 가서 그건 담아와서 보여줘야지. 맞습니다. 한국 기자들은 뭐 합니까 지금? 또 이제 이렇게 이진숙 기자도 그렇고 이영풍 기자님도 그렇고 종군 기자를 하면서 정말 기자 정신을 가졌던 사람들 탄압이나 하고 앉아가지고. 맞습니다. 근데 이제 기자님 저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. 첫 번째 질문을 그냥 가볍게 끝내려고 했는데 너무 오래 하셔가지고 그 바다를 좋아하신다는데 진짜로 소말리아 해적과 맞닥뜨렸다고 맞짱을 떴다고 그랬는데. 제가 이거 항상 이게 좀 거친 데만 좀 다녔습니다. 소말리아 해적 다 그러네. 소말리아 이 해적은 또 어떻게 됐냐면요. 매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소말리아 인근 그 아프리카의 뿔이라고 하거든요.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뿔 있지 않습니까? 아라비아 반도 밑에. 거기는 바람이 안 불어요. 바람이 안 불기 때문에 바다에 나가도 파도가 안 쳐요. 그래서 상선이나 유조선이 지나가면 요 해적들이 빠른 보트를 타고 납치하기가 좋은 거예요. 보트로 해서를 납치할 수 있구나. 그렇지. 이게 평온하니까. 저거 하양. 그러니까 길이 좋으니까 오토바이가 그렇죠. 차량을 덮치는 그런 형태구나. 그렇죠.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국방부에 그 취재를 하겠다고 제가 신청을 했죠. 했더니 해군 본부에서 자기들이 갈 계획이 있다고. 충무공 이순신함이 지금 작전에 나가 있는데 저 가겠다고 손을 들었어요. 이제 손을 들었는데 그때 해군 본부에서 이제 KBS가 간다고 하니 다른 언론사에서도 알렸어요. 근데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 우리나라 대형 구축함을 저희만 탔지요. 특정을 했지요. 근데 그 해적이 어떤 배가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어떻게 할까요? 해적이 그 해적의 그 나룻배 같은 그런 걸로 어떻게 할까요? 망원경. 만원경. 교수님이 사실 저 해적 사건의 핵심을 지금 짚으셨는데 해적들은 누구의 오더를 받고 그 장소에 가는 거예요. 왜냐하면 누가 오더를 주느냐? 그 오더를 주는 해적 사건의 기획자들이 어디에 있느냐? 런던이나 암스테르담에 있습니다. 전직 아프리카 군벌들 그리고 그 랜섬이라고 하는 협상금 받아내는 브로커들이 있어요. 브로커들이 알려주고 또 해적 사건이 나면 또 자기들이 협상 파트너로 나섭니다. 여기서 돈 받고 저기서 돈 받고. 이게 해적 사건의 사실은 실제적 진실이에요. 우리나라 그 석동현 성장님이 저기서 저런 일을 당할 때도 그런 이게 2010년에 기자님 가셨는데 2011년에 바로 아덴만에 사건이 났잖아요. 그래서 그 당시 자료화면을 전부 이영프 기자님 찍은 거를 다 갖다 썼잖아요. 저게 사실은 제가 그래서 저는 잘 못합니다만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뒷장이 잘 붙어야 대박 난다고 하잖아요. 저게 뒷장이 잘 붙은 경우입니다. 그러네. 제가 취재를 하고 얼마 있다가 우리 유조선이 피랍이 됐어요. 3호 주얼리 호죠. 그래가지고 그때 그 작전 나갔던 그 함장님이 그대로 현장에 있어가지고 그러네. 제가 다 인터뷰를 다 따왔었거든요. 해적이 나타나면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? 잘 써먹었죠. 기자는 현장에 있을 때 살아있는 겁니다.